왜 이런 걸 만들었냐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미3가 아니냐, 왜 M2가 아니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미 처음 정한 게 이거예요. 우리의 니즈를, CA가 우리 소비자들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힙스터 기질이 발동해가지고, 미디블 3는 절대 안 만들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안 사겠다고 저주하고 이럴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9년 출시했어요. 2009년. 14년 동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토탈로 망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기서 워스케이프 엔진으로 바뀌면서 망했다고. 근데 망하긴 했어요. 자, 먼저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 사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기인데요. 역사라고 써있죠. 자, 그러면은 신화 속의 진실 모드만 있을 때, 역사랑 신화 모드가 없을 때 여기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여기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참고로 이건 트로이 사가입니다. 네, 트로이 사가 게임 파일 불러올 때 나오는 화면이에요. 여기에 역사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역사 모드도 신화 모드도 나중에 나온 건데 그 전에는 뭐가 적혀 있었냐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바를 아시겠나요? 그 전에는 뭐가 적혀 있었냐면은 트로이 전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트로이 전쟁. 그게 무슨 뜻이냐? 저는 그때 이걸 보고 그런 추론을 했어요. 얘가 트로이 전쟁 말고 다른 챕터 팩을 준비하고 있구나. 다른 챕터 팩으로 뭐 3타로에서 파랑이 나왔다든지 원래 역타로가 항상 그랬잖아요. 챕터 팩이란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 일단 트로이 사가긴 하지만 트로이 전쟁 말고 다른 주제로 이제 캠페인 이제 다른 주제로 하는 캠페인이 준비되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계획이 도중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챕터 팩의 이름이던 이 캠페인의 이름이던 트로이 전쟁이 없어지고 역사와 신화 속의 숨은 진실, 신화 이 세 가지로 나눠진 거죠. 이 대충 어떤 얘기를 할지 감이 잡히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조금 약간 살짝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정리하자면 여기는 원래 트로이 전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말은 트로이 전쟁이 아닌 다른 챕터 팩도 여기서 나올 예정이었다. 원래 계획은 그랬었다.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제가 이 신화 모드 이런 게 나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가 나왔죠, 지금? 파라오 토타로가 나왔죠.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번 인터뷰 파라오 토타로 퍼스트 룩에 나온 이 디렉터 분들입니다. 이분이 파라오 토타로의 총괄 디렉터죠. 네, 이분이 총괄 디렉터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 토도르 니콜로브이라는 사람인데요. 여기랑 인상이 좀 많이 다르죠.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좀 인상이 많이 다른데 아무튼 뭐 동일인이라고 합니다. 네, 동일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 잠깐만요. 지금 채팅 되는 거 맞나요? 어느 순간부터 채팅이 안 올라오는데 채팅 되면 한번 쳐주실래요? 제가 지금 서버 오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돼가지고 되는구나. 도중에 한번 채팅이 튕겼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 트로이 사가 팀장입니다. 네, 트로이 사가 팀장. 아무튼간에 이분이 총괄 디렉터인데 여기가 어디냐? 소피아, 불가리아에 있는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지부고. 아무튼간에 이분의 이력을 한번 보실까요? 2017년부터 게임 디자이너였고 2018년 6월부터 리드 게임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디렉터가 됐죠. 자, 이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크리에이티브 어셈블리 소피아 지부입니다. 소피아. CA는 원래 본사는 호셔에 있잖아요. 영국의 호셔에 있는데 여기를 인수를 했어요. 원래 여기 이 회사는 크라이텍에 속한 회사였는데 크라이시스 만든 크라이텍 엔진 알죠? 그 크라이텍에 속한 회사였는데 CA에서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CA에 그때부터 속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 얘네들이 뭘 만드냐? 롬2의 DLC들입니다. 그게 뭐죠? 공화정의 붕흥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분열된 제국이었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소피아가 이제 CA에 인수가 되고 나서 이제 자기들의 토탈어를 바로 아직 능력이 검증이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토탈어 타이틀을 이 사람들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DLC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때쯤이 이 2018년 중순 이때쯤이 로마 토탈어 2의 마지막 DLC인 공화정의 부흥일 겁니다. 아마 공화정 부흥이 나왔을 때입니다. 2018년 7월쯤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공화정의 부흥 앞에는 이제 분열된 제국을 소피아에서 만들었고요. 공화정의 부흥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분들이 새로운 토탈어 타이틀을 자기들의 능력을 이제 입증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새로운 차기 토탈어를 우리의 이 소피아 지부에서도 만들자 이런 이제 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구상을 했겠죠. 그럼 기획이 시작되는 와중이 아마 이쯤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때쯤에 나왔으니까 이때쯤이 공화정의 부흥이 마무리될 시기니까. 그리고 이때 이분이 리드 게임 디자이너가 됐다는 거죠. 2018년 6월에 그 시점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보고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이때쯤부터 트사가 개발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청동기 시절을 왜 트사가냐? 얘들이 왜 트사가를 하기로 했냐? 이 소피아 지부에서 이런 생각이 좀 여기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 이 굴러들어온 돌들인 이분들께서 왜 트로이사가 거기를 선택을 했느냐? 이런 추론을 또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자, 첫 번째. 먼저 원래부터 영국 지부 호시엄에서 건드린 시대는 건드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미디블 3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엠파이어 토탈로 2를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이분들이 호시엄에서 이미 만들던 이어 내려가던 시리즈인 쇼군 3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일단 제외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이제 메인 역타러 팀들이 건드릴 만한 시대도 솔직히 피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걸 조율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자기들이 시대를 선택할 때 있어서. 그럼 그분들이 절대 안 건드릴 시대, 그리고 기존 역타러랑 전혀 다른 시대, 우리만의 토타로 프랜차이즈를, 소피아만의 프랜차이즈를 만들 시대를 생각을 했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청동기로 가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갔을 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청동기를 향한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2018년 중순경부터. 그 기획이 시작될 부터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모두 뭐 제 내피셜이니까 그렇게 너무 맹신하거나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트로이 사가가 출시를 합니다. 그게 언제죠? 2020년 말입니다. 2020년 4분기에 출시를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조율 기간을 거치죠. 트로이 사가가 과연 앞으로 시장성이 있는지, DLC가 있는지. 왜냐면 트로이 사가 출시를 했다고 원래의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 기획했던 모든 거를. 그런 식으로 조율 기간을 분명히 2020년 말에 에픽 스토어에 출시를 하고 거쳤을 거란 겁니다. 어떤 계획의 수정을.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분이 니콜로브 토도르 이분이 게임 디렉터에 2021년 초에 1월에 올랐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죠? 그러면 아마도 다 가정입니다. 이분이 게임 디렉터가 됐던 이 2년 6개월 동안 이 기간이 트로이 사가에서 파라오 토타로가 분리되어 게임을 개발한 기간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트로이 사가와 원래는 여기 바다 민족의 침국, 이런 첫 번째 챕터팩, 또 다른 캠페인으로 기획되어 있었던 파라오 토타로가 어떤 기획의 변경으로 출시 후
파라오 토타로라는 독자적인 프로젝트로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서도 그 관련한 기획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만들고 있었겠지만 그전 이게 분리돼서 이분이 게임 디렉터로 된 이 시점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분리돼서 기획이 완전히 자리 잡았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희망스러운 얘기라는 거예요. 왜? 본가에서 만든 역타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이분들이 청동기로 가기로 시작했어. 청동기에서 자기들만의 토타로 프랜차이즈를 위해서 청동기로 갔을 때부터 이 모든 2023년 10월이죠. 파라오 토타로 출시가 이때까지의 라인은 모두 이미 정해진 운명이나 다름없고, 다만 삼타로나 부사가를 만들었던 역타로 팀, 부사가 아틸러 삼타로를 만들었던 본가 호셔메의 역타로 팀, 우리 성추행으로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 팀의 프로젝트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너무 파라오 토타로에 대해서 너무 왜 이런 걸 만들었냐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미3가 아니냐, 왜 M2가 아니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미 처음 정한 게 이거예요. 자기들이 토타로를 만들기로 처음 정한 게 이 청동기라는 거예요. 처음 했다는 거예요. 처음 이제 우리는 청동기로 만들어 보자라고 정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제 했다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했던 거를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그 2018년에 정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와서 끝맺음을 맞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니즈를 CA가 우리 소비자들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힙스터 기질이 발동해가지고 미디블 3는 절대 안 만들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분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멍청이라 그러고 절대로 안 사겠다고 저주하고 이럴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좀 과열된 형상이 있어요. 군중심리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오랜 기다림으로 지쳤다는 걸까요? 왜냐면 햄타로로 인해서 아무래도 역타로가 조금 사이드킥이 된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리면서 사실상 기존의 역타로라고 받은 거는 부사가가 마지막이니까, 부사가가 마지막이고 이제 뭐 조금 그런 기다림에 안 달났다는 심정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한다만 이제 이분들이 청동기 프로젝트를 끝내고 만들 또 새로운 역탈도 있을 거예요. 네? 이분들이 새로운 역탈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역탈도 기대를 해줄 만한 역탈이라는 거예요. 트로이 사가는 역대 출시한 토타로 중에서 가장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장 뛰어난 토타로입니다. 트로이 사가는. 물론 배경이 이런 환경과의 상호작용들이, 이런 풀숲이 넘어지고 이렇게 물을 가르면서 비도 훨씬 더 비가 흐르고 이런 거 본가 애들은 절대로 안 해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피가 이렇게 강물에 흐르는 거 본가 애들이 만든 햄타로에 이런 피 흐르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피팩 보세요. 모두 없으면은 케찹이잖아요. 얘네들을 안 사줘야 미디블 3가 나오고 정신 차린다고 하는데 그 논리가 얼마나 허약한지 저는 그걸 지적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의 취향이 다 다르니까 자기가 기대한 게 나오지 않았을 때에 대한 실망을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얘를 안 사야 정신 차려서 미디블 3를 나온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겁니다. 전혀 토타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고, 전혀 옳지 않은 피드백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퀄리티를 언제 토타로 소피아 지부가 아닌 다른 팀에서 이런 걸 해준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원해도 해주지 않았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나름 토타로를 이제
정식 토탈워 타이틀을 처음 이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DLC만 만들다가 롬2 DLC 만들다가 처음 만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 결과물이 이렇단 말이에요. 물론 소재 선택은 우리가 원하는 소재가 아니었을지에도 불구하고요. 그죠? 그리고 왜 자꾸 거적대기라고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얘다가 거적대기예요? 아니에요. 이건 거적대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파라오 토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타이트는 중갑 컨셉이라고 제 영상을 열심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파라오 토타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있는데 소신 발언입니다. 소신 발언. 자, 이거 해석되시는 분 있나요? 영어 잘 하시는 분. 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A는 우리가 원하는 토탈워를 출시한 적이 없습니다. 출시한 적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은 나는 미디블2 이후로 나온 토탈워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엠토, 뭐 아틸라, 롬2 이런 거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본 중에 근본주의자죠. 네, 근본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냥 미디블로 간다는 겁니다. 미디블 2랑 로마 토탈워 1으로 간다는 겁니다. 뒤에 나온 토탈워는 싫다 이거예요. 자, 롱비어드라고 하죠. 꼰대라고 하고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태도도 다를 바가 없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살짝 그 미디블 2가 출시가 됐죠. 자, 롬이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미디블이 출시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여기서 언급하는 엔진을 씁니다. 안 쓰나? 아무튼 여기 써있죠. 워스케이프 엔진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워스케이프 엔진은 안 써요. 근데 어디서부터 워스케이프 엔진이라는 게 도입이 되는데요. 어디서부터 도입이 되냐? 엠파이어부터 토탈워의 게임 엔진이 달라집니다. 그죠? 이분도 여기서부터 게임 엔진이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1차적으로 난이 일어나요. 1차적으로 역스퍼거의 난이라고 하죠. 1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여기로 못 넘어오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요. 토탈워가 망했다. 그러니까 토탈워가 망했다는 소리는 엠파이어 토탈워 2009년 출시했어요. 2009년. 14년 동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토탈워 망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기서 워스케이프 엔진으로 바뀌면서 망했다고. 근데 망하긴 했어요. 뭔 소리냐면 엠파이어 토탈워가 출시할 때 초기 출시 상태가 정말로 끔찍하게 정말로 안 좋았습니다. 한번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냐? 그러니까 버그 덩어리에다가 캠페인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그거를 열심히 고치긴 하는데 롬2처럼 다 고친 게 아니고 고치다가 도중에 유기해버려요. 엠파이어 토탈워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삐걱거리는 게임입니다. 대신 뭘 해요? 얘 고치는 걸 포기하고 나폴레옹으로 도망갑니다. 여기로 도망가 버립니다. 얘를 고치는 걸 포기하는 대신 얘 고치는 것보다 차라리 새로운 거 만드는 게 더 돈이 되겠다. 이 판단으로다가 굉장히 못된 판단이죠. 전 이런 점에서도 소피아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소피아 트사가 버렸나요? 유기했나요? 소피아가? 아니요. 트사가 정말로 관심도 하나도 못 받고 정말로 그거 됐지만 정말 브사가만큼의 관심도를 받았지만 브리타니아 사가만큼의 관심도에도 불구하고 DLC 자기들이 계획했던 DLC 다 냈습니다. 컨텐츠 업데이트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가는 이렇게 맨날 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롱비어드가 생성됐다. 롱비어드는 이때부터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블 토탈워 만들었을 때, 미디블 2 만들었을 때 엠파이어 나올 거라고 예상했나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나폴레옹 만들었을 때 나폴레옹 만들 거라고 예상했나요? 아니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쇼군2로 돌아갈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근본으로 돌아갈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아무도 기대한 바 없었습니다. 이때 나온 이야기가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얘기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는 뭐 1차 대전까지 시대가 가지 않겠냐. 쇼군2를 예상한 사람은 솔직히 거의 없었다고 봐도 돼요. 이때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때도 롱비어드가 생성됐고, 이때부터 토타로 망했다. 내가 원하는 토타로가 아니다. 이때부터 징징거렸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막 했고, 또 물론 이때도 징징거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뭔 쇼군2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나마 사람들이 예상할 만했던 건 롬2 정도? 롬2는 정말로 토타로의 암흑기를 가져올 만큼 초기 출시에서 굉장히, 안 좋은 출시의 기억을 가지고 있죠. 네. 안 좋은 출시의 기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다음 아틸라도 아무도 예상 못한 주제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엔 뭐죠? 그 다음에 햄타로예요. 햄타로도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사람들이 기대한 걸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예상을 항상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얘네들은 항상 그랬어요. 원래부터. 트사가나 파라오 토타로 이전에도 원래 얘네들이 우리의 예상을 제대로 우리가 뭐 예상한 거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롬2 빼고는. 근데 예상한 거 그래서 롬2가 가장 기대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홍보도 제일 잘했어요. 트레일러도 기깔나게 뽑았고 무슨 뭐 엄청난 공성전 시연 같은 것도 했고, 그래서 가장 기대를 많이 받고 태어난 이 롬2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재앙적인 출시를 거쳤죠. 그래서 얘네들이 기대한 게 아니었다고 토타로가 망했네 이런 소리를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은. 너무 과열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주제 선정에 대해서 너무 지금 크리티사이징이 아니라 피킹이에요. 피킹.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트집 잡기에 가까운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팬덤이 일치 단결해서.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피아 스튜디오를 응원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는 그런 논조의 영상들이 아무래도 올라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소피아 스튜디오에는 업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걔들이 뭐 성추행을 했습니까? 네? 걔들이 트사가를 유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은 이렇게 얼빵하게 웃고 있다고요. 보세요. 표정 좀 보세요. 아무튼 뭐 네. 그렇다고 뭐 파라오 토타로에 대한 모든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이 미디블 2 이후로는 토타로가 재미없다는 이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이 그 객관적인 시점을 봤을 때 다른 객관적인 제3자의 눈에 우리가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근본주의자를 보는 우리의 시점과 객관적인 우리의 그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원하는 것만 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원하는 니즈만 맞추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토타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항상 새로운 걸 도전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새로운 주제를 계속 찾아오면서 누가 햄타리를 만들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누가 쇼군2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여기서 사무라이의 몰락이라는 DLC가 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삼국지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가 나오고 11, 12, 13, 14, 14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로마 1, 로마 2, 로마 3, 로마 4, 로마 4, 미디블 1, 2, 3, 4, 미디블 14까지 만드는 걸 솔직히 원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를 그래도 새로운 시도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무튼 미디블 3가 나올 때가 되긴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소피아에서 나올 일은 없다. 네. 소피아 스튜디오에서 나올 일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만들어 주겠죠. 네. 롬2는 아무튼 간에 열심히 자기들이 사활을 걸고 고쳐서
게임답게 만들어냈잖아요. 자, 이 채널. 이 채널 가시면은 제가 얘기한 것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한 수년 동안 이제 토탈로 망했다라고 하는 제가 아까 말한 근본주의자 그 총본산인 채널인데요. 근본주의자 10만 명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 이 원숭이랜드 말하는 거 도저히 공감 못하겠다. 얘 뭔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토탈로 개망했다. 절대로 살릴 수 없다. 쓰레기다. 얘들 그냥 게임 제대로 만들 생각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그 목소리 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신랄한 비판. 네. 망했다. 망했다면서 계속 망했다는 토탈로 영상으로 조회수 벌어먹고 있는 재밌는 채널이죠. 네, 사진부터가 근본이네. 맞죠? 네. 근데 보시면은 다 팩트예요. 다 팩트예요. 팩트.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다 팩트야. 맞아요. 단점이에요. 다. 저분이 지적하는 단점이 실제로 다 존재합니다. 토타로에.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팩트라고 해서 그게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분이 햄타러랑 트사가랑 비교하면서 햄타러는 피가 케찹이고 트사가는 피팩 하면은 전차가 이렇게 막 땅바닥에 이렇게 자국도 남고 이렇게 상호작용 되고 트사가 나름 장점을 그것도 팩트잖아요. 그건 좋은 팩트잖아요. 트사가 장점도 있다는 거. 근데 그 장점만 가져와서 햄타러는 쓰레기 게임이고 트사가는 이렇게 상호작용이 엄청 잘 되는 갓게임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봐요. 이거에 정반대인 사람. 그 몇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가져와가지고 햄타로는 무조건 쓰레기고 트사가가 무조건 갓겜이다. 이것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올렸다고 쳐봐요. 그럼 트사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와가지고 제 영상 봐주고 막 지들끼리 물고 빨고 하겠죠. 지들끼리 맞아 역시 햄타로는 쓰레기 게임이야. 무슨 판타지 토탈로야. 트사가가 리얼이지 하면서 이 피랑 상호작용하는 것 좀 봐. 이 비 오는 것 좀 봐 하면서 그것도 팩트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진짜로 햄타로가 쓰레기 게임이고 트사가가 무조건 갓게임이에요? 아니잖아요. 팩트를 몇 개 모아놨다고 그게 진짜로 정당한 비판이 되지 않는 게 이걸 똑같이 그 반대로 적용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주시지 마시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된 비판을 하려면 전체적인 면을 봐야 되고 또 이제 본질적인 면을 봐야 되고 결국은 토탈은 뭐다? 뽕이다. 예. 뽕만 잘 채워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뽕이 잘 채워주느냐 이걸 위주로 너무 밸런스도 중요하죠. 네. 근데 밸런스도 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으면 뽕도 안 찹니다. 게임이 환상을 구축하는데 그 환상을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 환상이 깨져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토탈워에서.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이 뽕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만 일단은 게임이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게임이 아직 출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막 응원까지는 아니어도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적어도 제 채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좀 이제 중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즐겼으면 좋겠어요. 좀 즐겼으면 좋겠고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청동기에 꽂힌 게 좀 있거든요. 약간 고대 문명들을 좀 제가 좀 옛날에 좀 좋아했어요. 네, 좀 좋아했고 특히 이제 중동 지방이나 이런데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걸 좋아했어. 그러니까 저처럼 취향이 특이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이 이집트나 바빌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게 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향이라는 건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병신 같은 시대라고 하지는 말자. 무조건 이건 망했다라고 하지는 말자. 네. 물론 새똥구리가 똥을 굴리는 게 아무리 뭔, 뭔 홍보를 해야 될 트레일러의 반이 뭐 똥을 굴리고 네? 뭐 이런 거 웃기긴 해도 이것들은 이미 언제부터 결정이 돼 있었다? 2018년부터 결정이 돼 있었다. 똥을 굴리기로. 똥을 굴리는 건 이미 이때부터 결정이 돼 있었는데 왜 이 미디블하고는 상관없는 이분들한테 미디블 3를 내달라고 하진 말자. 오히려 미디블 이 본가에서 호시엄 영국 본가에서 자기들의 정통 역타로 미디블 3를 만들기 전에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릴리즈하기 전에 잠깐 거쳐가는 그런 토탈러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제가 그런 댓글을 봤는데 가격이 비싸다. 네. 아니 거쳐가는 토탈러가 7만 원? 네, 이건 조금 그렇죠. 네, 이거는 이런 게 정당한 비판입니다. 이런 게 정당한 비판. 이게 7만 원?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야, 햄타로 3 사면은 그 임모탈 게임이 딸려오는데 그, 그 정도의 가격을 솔직히 받아먹는 게 말이 되나? 네. 이 생각이 조금 네. 이건 좀 저도 의문이 많이 가는 바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가 시리즈도 좀 비쌌어요. 그 사가도 좀 비쌌었고 사가를 얘들은 이제 사가 타이틀을 뗐으니까 그렇다는 건지. 근데 사가 타이틀을 뗀 이유 자체는 명확합니다. 사가 타이틀을 뗀 이유는 명확해요. 왜? 사가라는 타이틀을 쓴 두 작품이 모두 개망했으니까 당연히 사가라는 타이틀은 떼야겠죠. 당연히 떼야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게임의 볼륨을 본 건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단편적인 정보들일 뿐이고 과연 이 7만 원에 어울리는 볼륨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조금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런 댓글도 달렸더라고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안 나온다. 바빌론, 엘람, 아시리아 등등이 다 안 나온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시리아는 조금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랑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때 거의 히타이트랑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아시리아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이너 팩션으로. 그래서 그 오른쪽 아무튼간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그 강 그쪽 지역에 잘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DLC로 나올지 어쩔지. 근데 그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도 댓글로만 읽은 거여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무튼간에 그것도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실망스럽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뭐 비판을 할 수 있는 점이죠. 이게 말이 되냐, 너희들 이거 7만 원 풀프라이스 받아 먹으면서 제일 중요한 지역 뺐냐, 근본 중에 근본 빼는 거 실화냐, 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파라오 토타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한번 햄타로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요?